그래서 단편적인 문장만으로는 이 녹취의 입증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전체적인 대화 흐름은 없고 중간만 딱 끊어서 어떠한 단편적인 문장만 있거나.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녹취만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즉 나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오해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자주 녹취 파일을 틀어주시면서 이것이 있으니까 소송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100% 내가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녹취 하나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취는 수많은 입증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취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증거, 처분 문서보다도 훨씬 더 약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녹취된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의미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증거가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녹취에 대해서는 적법한 녹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 당사자 사이에 내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대화 당사자에 속한 경우에는 2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내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녹음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실 때 1대1로 전화 통화하시죠. 그럴 때는 당연히 녹음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즉,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면 다 남의 대화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하셔도 괜찮지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녹음이나 청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사안은 내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 배우자의 옷이나 자동차나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틀어봤더니 정말로 어떤 제3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을 녹취했으니까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사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와 형사가 달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이제 위수증이라고 하죠. 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증거는 형사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민사는 형사와 달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 자료지만 이것을 인정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이 불륜 행위를 의심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확보한 그 자료에 대해서 민사소송이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녹취는 녹취된 그 발언의 구체성, 그리고 맥락, 진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인지, 그래야 이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정성, 그 발언이 진정한 의사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문장만으로는 이 녹취의 입증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전체적인 대화 흐름은 없고 중간만 딱 끊어서 어떠한 단편적인 문장만 있거나, 그것이 이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출된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그것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맥락을 다 끊어내고 채무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그래 나 채무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제 상대가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모두 볼 수 있어야 재판부도 이것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법원도 이 녹취록을 정황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녹취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당연히 유의미한 증거지만 정황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대한 녹취록을 그냥 제출만 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 녹취록이 어떠한 주장을 보강하는 것인지 어떠한 점을 반증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취는 나의 주장 구조를 보완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증거 하나도 없이 녹취만 가지고 이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취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사용될 때 정말 빛나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를 잘 활용해서 어떠한 주장을 보강하는 것인지 어떠한 주장을 반증하는 것인지 이런 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녹취가 있으니 나는 소송을 당연히 이겼다 이렇게 감안해서는 안 되고 꼭 이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녹취가 있으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